오늘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현대시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얘들아 현대시가 다르고 소설이 다르고 고전 시가가 다르고 고전 소설이 다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한다? 다 기본적으로 같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가지? 왜? 문학의 특성은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독서랑 다를 수밖에 없어. 독서는 지문을 출제자가 고칠 수 있고 문학은 출제자가 지문을 못 고친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문학에서 출제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족쇄야. 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 선생님 저는 근데 언제나 문학이 과해 가지고 그 자꾸 질문 들어오면은 고민이 돼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걸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항상 말하지. "얘들아 둘 중 하나야."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빈틈이 있어서 어휘라든가 문학 개념어라든가 빵꾸가 나 있어 가지고 그걸 인지하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대입하지 못했다. 그 조건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지문에 있는 한국어 통사 사실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보기. 이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해야 돼? 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지 판단에 있어서 얘도 독서랑 그건 똑같아. 그건 차이가 없어. 뭐야? 해상력 있게 선지를 쪼개서 판단해야 된다. 쪼개서. 많이 털렸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얘들아? 서술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선지에 나와 있는 조사라든가 연결어미에서 보조사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걸 인지 못한다거나 혹은 독서처럼 범주화라든가. 이해가지? 그건 선지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해상력 있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이거를 설명 가능한 요소로 바꾸어서 문학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이건 답인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가 여러분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수능까지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정확성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사고방 방식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를 좀 교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질문 같은 경우에 얘들아 저거 좀 조심해야 돼. 일단 자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 봐라. 다 한 땀 한 땀 읽는다 1번 혹은 쪼금 빠르게 스키밍이 가능할 것 같다 2번. 너희들이 보자마자 전략을 내야 되거든. 스키밍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무 독서에서는 스키밍할 때 기본적으로 뭐가 있지 얘들아? 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지? 시는? 시는 어떻게 해? 어떤 단위로 우리가 스키밍을 해야 될까? 문장 단위로 스키밍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게 시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만한 뭐다? 접속사라든가 어쨌든 상황이 반전되는 그런 표지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연이 나뉜다거나 이해가죠?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시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머릿속에다가 어느 정도 되는 이미지의 장면들을 끊어서 장면화하면서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안에 깊이 있는 이해라든가 '여기서 왜 이렇게 바뀌지? 얘는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궁금함은 나도 시험 문제 풀 때 한다 안 한다? 나도 안 궁금해해. 얘들아 선생님은 다 알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정도 되면요. 시 보면은 다 느낌 오는 거 아니에요? 과연 국어 강사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시 출제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읽어 봤을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볼 때마다 새로운 시들이 생겨. 물론 기출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특강 연계 이렇게 나온 시들은 알고 있는 시지. 근데 평가원에서는 항상 그것들 외에 신선한 문학 작품들을 계속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넣으실 때 우리들도 보면서 '왜? 여기서 갑자기 왜 기분이 나빠? 여기서는 왜 갑자기 또 기분이 좋지?'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지만 그걸 시험 시간 내에 궁금함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 특히 문학은 더더욱. 독서도 내가 궁금해하지 말라고 하지.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하지. 여러분들 중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는 친구들 보면은 글 읽을 때마다 계속 궁금해하라고 하잖아. 여기서는 왜 경상수지가 이렇게 될까? 왜?"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1 번. 최근에도 뭐 계속 올라오고 해. 어. 그런 식의 글 읽으면서 계속 궁금해하라 이런 것들. 궁금해하면 어때? 너네 많이 궁금해했지 지금까지 글 읽으면서.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게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능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들 작품들을 보면은 궁금해했을 때 그 안에 내재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작품들이나 독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납득으로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이런 시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돼. 일단 5분 줄 거고요. 5 분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 페이지, 27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 평소 연습할 때 최대한 그래도 5분 컷을 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해 봅시다. 알겠죠? 자 준비된 사람들 1 번, 안 된 사람 2 번. 이제 칙칙폭폭 출발을 해 볼까요? 여기까지 쉽지 않지? 일단 여기까지 푼 거 다 올려 보고 아이고 앱을 켰다. 음. 음. 좀 많이 고생했네. 29 번도 까다로운 내용이었었고 그다음에 다 입력해 보자. 어 30 번도 좀 쉽지 않았고 31 번도 그렇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다 얘들아. 잘하긴 했네. 8 번, 9 번은 요렇게 틀렸고 많이 틀렸네. 음. 자 어려웠다 1 번. 할 만했습니다 2 번. 솔직히 원래 아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시가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 나시 같은 경우에서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앞부분 영상 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존에 뭐였었지? 출제가 한 번 됐었어 이미. 걔는 풀어봤었고 굿굿. 그다음에 앞에 오장환 시인은 누구지 얘들아? 그 너희들 한번 병 느꼈었던 시가 있었을 텐데 오장환? 아까도 이제 봤었던 친구들이 있었고. 대표작. 대표작이라는 게 이제 오장환 시인의 대표작이라기보다는 수능 기출의 대표작. 오장환의 아는 사람? 고향 앞에서. 저기 저 가는 장꾼들이여 상고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누룩 디디는 소리. 그지? 그래 가지고 오장원 시인 같은 경우에 나올 때마다 학생들한테 쪼끔 '국어에 대한 의지를 좀 꺾어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시를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야 되냐? 자 일단 봐봐. 제목이 종가야. 종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서 좀 글 읽다가 힌트 볼 만한 내용? 음.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낸다. 근데 그 애들이 요즘 종가를 몰라. 야 종가라는 단어 아는 사람 1 번 모르는 사람 2 번. 문제는 그거야. 애들이 종가가 뭔 단어인지 몰라. 거기서부터 일단 한번 꼬이고 시작하는 거야. 종갓집 김치 몰라? 그래도 제일 맛있는 게 종갓집이잖아. 종가가 뭐야? 말 그대로 그 제사 지내는 특정 가문의 직계 집안들. 그걸 종가라고 해. 종가. 너네들도 뭐 하잖아. 나 같은 경우도 금령김씨, 충령공파, 어 뭐 27 대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나도 욕망 있는 저기 그 김수로 왕의 후손이라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쭉 첫째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집안의 대소사를 크고 작은 일을 주관하는 집을 종가라고 해요. 알겠죠? 이 단어는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종가란 단어는. 한국에서는 되게 이제 뿌리 깊은 내용이야. 가 보자. 가려 놓은 집안에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는데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이라고 하지 여기서는 근데. 지손. 아까 말했잖아. 종가는 맞이 가문이지. 그럼 나머지 지파들을 이제 지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이 집에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 신주라는 단어도 우리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모를까 봐 설명을 해 주신 거야.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그래서 무언가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아 이거 너무 소중해." 이러면서 아끼는 거를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지. 그런 단어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머리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아도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재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음
이 제사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큰 집에는 큰아들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다들 와서 닝닝거린다. 니들이 아는 닝닝은 가수밖에 없지. 그냥 그러려니 해. 응. 시집 갔다가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뭐 별 내용 없구나. 쭉 그냥 스키밍 해가. 음. 근데 자, 어? 뭐야?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가 고문 형벌을 하고 주리떼를 남기다. 주리떼가 뭘까? 몰랐어도 모말굴림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주리를 틀다라는 거 알아야겠지. 그러면은 이 명망 깊은 종갓집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그래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풍설이 있구나. 풍설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써요. 뜬소문 같은 거 있잖아.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이야기들을 말을 해요. 얘네들은 아무 일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긴들 이 단어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자긴이 뭐야? 그렇지. 필수야. 소작인들한테 소작농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나간다. 고리대금 단어 아는 사람 1번 모르는 사람 2번. 필수어휘야. 경제지문으로 치면 뭐야 이거? 고금리. 은행의 역할, 사금융이라서 은행이라고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거는 고금리.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그, 통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다. 개소리였고요. 나시 같은 경우에서는 얘들아, 이건 진짜 어려웠어. 근데 평가원이 좋아해. 왜? 2번 출제가 되셨거든요. 기출에서. 옛날에 한 번 됐었고, 이때 한 번 더 됐었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내용을 읽었었을 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미지만 보라고.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야, 심장은 어디야? 여기. 하트, 하트. 뇌수는 브레인, 브레인. 그치? 처용가는 알지? 이거 교과서에 나오잖아. 처용 아는 사람 1번, 모르는 사람 2번. 설마 처용 모르면은 솔직히 이거는 내 탓이 아니긴 해. 하하. 그래, 내 탓은 아니지만 결국 그걸 치워줘야 되는 건 나지. 처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무당이라고 약간 그런 설화가 전해져 오는 사람이 있어. 처용가가 예전에 교과서에 이제 필수였었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우리 집에 신발이 나 말고 한 켤레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귀신이 처용의 이제 그 부인이 엄청난 미인으로 소문났었거든.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처용인 척하고 바람을 핀 거야. 근데 처용이 그걸 보고서 들어가 가지고 귀신 머리끄댕이를 잡는 게 아니라 뭘 했다? 뭘 했을까? 나오잖아 여기서. 노래를 불렀어. 노래를. 그 귀신이 그걸 보고서 '아 저 인간은 진짜 그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와 그냥 인간성 자체가 내가 차마 상상도 못할 만한 인간성이구나. 저기서 화를 안 내고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감탄하고 갑자기 뉘우침 마음에 뉘우침이 생겨서 그 뒤로 처용가 그 처용이 부른 노래를 부르면은 귀신들이 떠나주기로 약속했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구슬할 때 처용가를 했었다. 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노래야. 처용이 노래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은 뭐야더라? 지금 맥락에서 뭐랑 치환 가능할까? 노래지. 그렇지. 시작할 때 나왔잖아. 노래는 심장, 이야기는 뇌수야.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판단할 때는 이 정도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게 자, 노래는 심장, 이야기는 뇌수. 그러면은 노래로서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노래를 떼어나고 남은 가사는 뭘까 그러면? 노래를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그렇지. 이야기지. 이야기는 힘이 있대 없대? 없다.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문학 실력이 부족하고 이제 뭐 물론 아직 부족할 수 있지 괜찮아. 시간 많이 남았어. 근데 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쯤 돼 가지고 내가 안 시킨 짓을 시작해요. 그게 뭘까?
내가 문화 풀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이 뭐죠? 무턱대고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짓는 행동. 자, 여기서 목청이 플러스고 가사가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했던 사람 1 번, 아니었다 2 번. "오 진짜 없어?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마요.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조건 외우려고 이제 학생들이 정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 시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는 시예요. 그냥 A와 B의 범주화만 마치 독서처럼 되는 시야. 평가원이 이런 시를 낸다고. 그래서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사람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야? 노래는 파워는 있지만 뭔가 수명이 짧고 이야기는 파워는 없지만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시집 말 그대로 이야기에다가 노래를 붙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 아까 누구였어? 얘도 노래.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이란 단어가 뭐지? 강한 감정. 격렬한 감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 덧나서 다스리는 처방은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데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 덧나니까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그래서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어떤 사고방식이야? 우리 정반합 같은 거. 해겔의 정반합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둘 다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서로 결합되어 줬으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음. 태연이도 안녕.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얘들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석적으로 공부할 때 시간 내로도 1, 2, 3, 4, 5 번을 다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혹시라도 올해 9월 평가원에서 어렵다거나라고 한다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시간이 부족할 때 1, 2, 3, 4, 5번 선지를 일단은 뭐야? 쪼개기만 하면서 그 내용을 봐서 이상한 걸 골라내라고 했어요. 자,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나머지 4 개는 다 틀렸다. 1번 선지. 종가가 좋아 나빠? 종가가 대단해. 2번 선지. 풍자적 태도면 종가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이겠니? 부정적이겠니? 부정적이겠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종가의 위세에 대한 말 그대로 그 세력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드러낸다면 종가 자체는 여기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오히려 좋은 거지. 4 번.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온다? 얘도 역시 종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지. 5 번도 종가에 대한 선망. 그러면 의심 가는 놈 누구? 2번 선지인데 문제는 선지 관계 충돌을 가지고 바로 답을 내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혹시라도 그 유명한 학원에도 있거든. 들었던 사람 1 번, 혹시 처음 듣는다 2 번. 선지 충돌 가지고 그냥 바로 답 내라. 그 뭐 저기 심어 인재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유명한 쌤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빠르게 답 내는 스타일을 알려주시는 쌤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지 마. 왜? 언제나 적용된다라고 했으면 출제자가 항상 이런 방식을 유도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당연히 니들한테 그렇게 풀라고 항상 이야기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후보를 골라내는 작업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잖아? 그 말은 뭐야? 낚시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절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2번 선지 딱 보니까 이상해. 그 이상한 느낌은 니들 감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태도 하에서 something 우롱을 골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가 봐. 여기 이제 항상 문장 처음부터 읽어야 돼.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이 뭘까? 영광 말하는 거지. 영광을 지켜주는 그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오랫동안 알려지진 않았어도 종가에선 마치
무기처럼 아끼면서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져서 제사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자, 이거 풍자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 어. 또 다른 친구들은 정민이나 뭐 시훈이나 이거 풍자적인 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없어? 왜 잡혀? 이게 풍자인 걸 왜 잡아? 뭐에서 잡혀? 그렇지. 날름? 날름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오랜 동안 그 신주들 날름이 그리고 그 앞에서도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통해서 '아 이거는 쪼금 풍자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문학적 개념어에서 풍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 30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A와 B 파트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물어볼 수가 없어 어차피. 비꼬는 거지. 그렇지. A.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떼어냈다고 했잖아. 2번 A. 결합되었을 때의 단점. 얘도 지금 똑같은 거야 방금처럼. 융합, 결합. B는 시인의 말 속에 이거 이야기가 연결된 거야 얘들아. 이거는 범주 매칭. B에선 뭐가 심장의 박동이잖아. 노래. 4번은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이 뭐야? 구체화해 얘들아.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이 지금 뭐 말하는 거야? 바로 위에 나왔던 시집. 시집에 아무도 악보를 그리지 않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한다? 시 속에다가 노래의 감동, 심장의 박동을 불어넣는 상황. 5번은 A. 이거 이야기의 한계는 어때? 도입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야기가 진이나 한계라고 볼 수 있어 없어? A. 있지. 어. 도입까지는 애매하긴 해. 왜? 도입이란 단어는 뭐야? 이때 처음 가지고 들어온 거. 그치.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5번 쓴 친구들이 꽤 있어요. 어. 수정이, 다정이 뭐 이렇게. 그지? 근데 또 뒤에도 얘들아 B에서 이거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까지 나왔냐? B에서? B만 물어봤잖아. 안 나왔지. 그렇지. 그 도입도 틀렸고 의의도 틀렸긴 했어.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번. 노래의 회복까지는 괜찮아. 왜? 원래 노래란 게 있었잖아. 지금은 사라져 있지만 그걸 다시 돌려서 복원한 것이니까 회복까지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31도 오답률이 쪼끔 높아요. 음. 29번 근데 틀렸었던 친구들은 쪼금 답이 안 나와서 1-2 번은 답이 안 나와서 찍은 거지? 민재랑 정민이랑. 아 민재는 아까 다른 거 잘못 풀었다고 했었고. 정민이는 답이 안 나와서 2번 찍었니? 아니 이번에 뭔가 매력을 느꼈어? 매력적이었다. 모르겠어서 골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찍어서라면 괜찮은데 그냥 순수하게 이제 2 번이 답인 것 같아라서 찍으면 좀 안 되는 친구다. 31 번에서는 그 매력적인 오답이 이제 3 번이긴 했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3번 많이 썼거든. 이제 여기에선 30 번이지. 가. 자 이거 얘들아 자 지금 출제자가 항상 얘들아 출제자가 질문을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먹어야 돼 똑바로. 어. 똑바로가 무슨 말이야? 선지를 쪼개서 보라고. 자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어. 어때?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이라는 건 뭘까 얘들아? 어떤 감각? 쩡쩡, 쩡쩡 울린다.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시청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는 달걀 귀신이 융융거린다. 그럼 마을의 풍설? 그치. 근데 그것도 있잖아. 이거 달걀 귀신이 융융거리는 것도 앞에서도 그 종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융융거리는 거라서 이건 좀 시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 발췌된 것만 보지 말고 얘들아 그 발췌된 거를 수식하는 말들 있지. 부사어절, 관형어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자 2번은 가려 놓은 집, 검은 기와집 이게 종가의 분위기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이
집과 검은 기와 집이 종가가 아닌 경우. 이건 시를 아무리 꼼꼼히 읽어도 니들이 이거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건 안 돼. 어차피 그게 되는 친구들이었으면 여기 수업 듣고 있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 안 돼, 안 돼. 여기 안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해야 돼. 출제자가 그런 짓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니까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짜증나게 볼드 안 쳐놓긴 했어. 그 다음에 검은 기와 집 둘 다 종가를 표현하는 거. 맞다. 나는 그러나를 통해서 노래만으로는 시 창작이 어렵다. 어? 자, 어때? 나에서 그러나 시상전환 표지는 맞아 틀려. 맞지? 노래만으로는 시가 어렵다는 걸 부각하고 있어?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나. 그러면 노래로는 내 격정의 상처가 덧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노래만으로 돼? 안 돼? 안 된다. 오케이? 4번은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했니?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했어. 그리고 주제를 구체화했니? 얘는 방어적인 선지예요. 이해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긴 해야 돼. 주제를 구체화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설명해 볼 사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해. 방어적인 선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뭔 줄은 알고 있어야 돼. 주제를 구체화했다는 게 되게 풀어 말하면 뭘까? 음, 음, 그거거든? 이 시의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우리 비트겐슈타인이 말했었던 말할 수 없는 것이야. 노래와 이야기에 관한 그 개념이란 말이야. 이 시의 주제가. 근데 그 주제를 구체화, 어떤 구체화를 했어? 말 그대로 이미지화를 한 거잖아. 처형이 부른 노래와 처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로 표현했기 때문에 구체화가 맞는 거죠. 오케이? 근데 가의 지금도는 종가의 불변성, 나의 이제는 시의 영속성인가라고 봤었을 때 지금도 어딨냐? 지금도 종가 뒤란에서는 마을의 풍설. 이거 종가의 불변성이야? 종가의 불변성? 종가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불변한다?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는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이것도 시의 영속성, 영원함을 의미해? 그렇지. 이해가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32번. 자, 이것도 항상 중요한 게 보기를 바탕으로 해야 되더라. 많이 틀렸거든? 틀린 친구들이 이렇게 있구만. 어.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맞았네. 기특해. 윤석이는 답 입력을 못한 건가? 냈다 입력을 못했어. 보기. 뭐야? 가.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냈고 이러한 이야기가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솔직히 말해서 별 내용 없긴 해요. 나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시고 나는 시론 성격의 시이다. 아하, 얘들아. 혹시 그 니들한테 바랄 것까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기대를 하기 마련이지. 혹시 이거 우리 기출 지금까지 공부했던 치 중에서 시론 성격의 시이다 기출됐었어. 기억나는 사람? 우리 라이브 때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출 뭐 따로 공부했던 친구들도 본 적 있었을 거야. 시론, 시란 어떠해야 한다라는 성격의 시다. 시에 대한 시. 어? 아, 나 좀 울어도 되냐? 내가 아, 지훈아 많이 컸다. 아, 진짜 나 지금 진짜 감동받아 가지고 순간 막 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보이냐 진짜로? 그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그 시론 성격의 시를 뭐라고 불렀었지? 태연아, 너 98점 만족하면 안 돼. 너 100점 맞아야 돼. 이런 거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 얘들아? 시에 대한 시, 나에 대한 인지. 그때 내가 설명해 줬어. 그 단어 중요하다고. 이 정도 지식은 고3이면 알고 있어야 돼. 나에 대한 나의 평가, 시에 대한 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했다?
거기 나오잖아 기출에서도. 두사 메타시라고 나왔잖아 그때. 자기지시적 미쳤냐고. 자기지시적인 건 맞는데 그 자기지시적 문장은 선생님 그 저기 포퍼지문에서 나온 거고요. 거기 그 당시의 기출에서는 메타시라고 표현했어요. 메타가 뭐야? 자기의 층위 바깥에서 자기지시적인 걸 메타라고 하긴 맞긴 해요. 근데 메타시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왜? 평가원이 여러 번 냈잖아. 여러 번 냈으면은 올해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가는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이거 삼각형 보기에서 나왔지.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이것도 심지어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어때? 삼각형에서 수직선으로 끝나요. 1번 고르면 된다, 안 된다? 아, 민재 잘못 풀었다고 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민재 봐줄게. 2번.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보여줬지 아까 모말굴림도 시켰다. 시에서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냈다. 이거는 뭐겠어?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 보기에도 등장했구나. 그래서 지문 맥락도 맞고 보기 기반도 맞고 이거 둘이 연결도 오케이. 삼각형이 완벽하죠. 3번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했어. 했지. 상처는 노래에 쉽게 덧난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야 이거. 자, 일단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 보기 기반으로는 충돌하진 않아요. 감정의 과잉으로 노래 때문에 상처가 깊어진다. 근데 여기에서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였어? 지문 보니까 뭐였지? 시에다가 노래를 집어넣었더니 상처가 덧나. 아, 지문의 사실관계랑 다른 맥락이구나. 독서처럼. 4번은 뇌수와 심장이 아까 뭘 의미한다고 했었지? 뇌수. 노래는 심장이고 이야기가 뇌수. 즉 이야기와 노래의 결합을 희망한다. 그래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 이야기가 다스리는 처방일 뿐 이야기도 필요하다. 나쁘지 않지. 5번은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시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짓는 의미 나쁘지 않지. 이해가지? 나머지 다 그럴 수 있고 지문 충돌, 그다음에 보기 충돌, 정합성 다 나쁘지 않은 선지들이었는데 3번 선지는 분리된 결과가 아니다.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이 정도 난이도로 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 정답률은 그 당시에는 좀 높은 편이긴 했어. 뭐 85%, 63%, 77%, 77%거든. 근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는 난이도의 시에서 중요한 건 다 맞는 거? 뭐 당연하지. 근데 그건 기본값이야. 아까 말했다시피 몇 분 컷? 이 정도 되는 난이도면은 문제당 1.5분 정도 해 가지고 5분 30초나 5분 컷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문학 작품 뭐 현대 소설이라든가 혹은 까다로운 고전 소설 같은 거 나왔을 때 혹은 복합 세트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운문 단독 세트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왜? 텍스트가 적으니까. 이해가죠? 자, 그다음에 우리 또 즐거운 21학년도 9월은 저기 있어. 34페이지거든요. 34페이지로 가봅시다. 이거는 근데 워낙 유명한 시긴 한데 얘들아 이거 사령. 그 뒤에 거는 뭐 김혜순의 한강은 얼고 눈이 내린 날. 김수영의 사령 원래 알고 있다 1번. 모른다 2번. 이게 모르면 좀 까다로워. 근데 얘들아 김수영이 누군 줄 알고 있다 1번. 혹시 모른다 2번. 김수영이 어떤 시인인지 알고 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왜? 혹포, 사령. 그치. 독재 시기에 민주화 시인이다. 김수영. 이 정도는 알고 학교에서 배웠잖아. 이거 진짜 안 배운 사람. 학교에서 난 정말로 죄송하지만 김수영 작품을 단 한 번도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봐준 적이 없습니다. 1번. 아, 그래?
아 지훈이 아 그래? 어. 이젠 있겠지? 김수영 시인은 언제다? 민주화 운동 시기에 민주화를 열망했던 시인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감에서도 나왔었어. 이감에서도 나왔었는데 김수영 시인의 그런 작가 연계가 나올 수 있다. 자, 일단은 요거 그래서 몇 분? 4 분. 빠라밤 빰 쿵짝 쿵짝 짝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잉. 흐흠. 흥미로운 결과야. 자, 답을 써 줍시다. 아 좋아. 즐겁다. 나는 국어 강사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 아 나 진짜 오늘 약간 그 신체와 정신적으로는 약간 한계에 다다르긴 했거든. 어. 게 힘들긴 해. 왜냐면은 오늘 일정이 이제 아침 6시 부터 일어나 가지고 강남 가 가지고 이제 막 화장 받고 막 이러면서 어우 진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땡볕에 진흙 오리구이가 되면서 사진 촬영이면 5시간 넘게 하고 막 진짜 죽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신기하게도 국어 수업을 하면은 즐겁당. 틀린 친구들 누가 틀렸나 보면은 꿀잼이당. 어허. 이거 많이 틀렸구만. 허허. 자, 어려웠다 1 번. 저 할 만했네요. 2번 쳐 볼래요? 까다로운 친구가 맞긴 해요. 솔직히 까다로워. 어. 그런데 얘들아 아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찐빠 내고 있어. 근데 얘들아 항상 말하는데 그 니들이 판단 어려운 부분 있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은 너희들이 판단이 만약 어렵다. 그러니까 좀 실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출제자가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도 알겠는데 판단이 어려운 건 애초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야, 얘들아. 아니 지금까지 국어 기출 그래도 우리 수업 듣기 전까지도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잖아. 너네 해설 강의 듣고 물론 해설 강의에서도 가끔씩 가다가 좀 약간 그 "공감해라." 막 "눈 감아라." 뭐 이런 쌤들이 있긴 한데 뭐 미안하지만 그런 건 지금 제외하고 그냥 어쨌든 해설지나 이런 것들 좀 봤었을 때 출제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본 거 본 적 있는 사람 1 번.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미친 거 아니야?" 그 니들 개념을 모르는 거 말고 그 설명 들어도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었냐고. 없다고. 이해 가지? 그러면은 판단할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판단이 안 돼? 그럼 내가 뭔가 약간 통사 구조라든가 선지에 대한 오덕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잘못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게 수능 국어의 약속이야. 자 가시 볼게. 활자. 이게 활자라는 단어가 모르는 친구들은 미안한데 그거는 이제 국어 시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어 시간의 이슈래 가지고 어 이거는 좀 다른 분에게 가서 따져야 돼. 내가 한국어 선생님 아니잖아. 활자 뭐 말하는 거야? 글자. 글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 대 대 뭐야? 서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지.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시작부터 지금 좀 분위기 안 좋은 걸 싸한 걸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얘들아 이런 거 보면 니들이 막 돌아버려. "어쩌라는 건데?" 이러면서. 자 어쩌라는 거야? 진짜 심플하게 얘들아 통사 구조로 생각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1 마음에 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다음에 2 뭐라고 하고 있어? 강조야. 명령형이지.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해라. 마음에 들어 하지 말거라. 이해 가는 사람 1 번. 이해 안 가는 사람 2 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의 영은 죽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거지. 그래서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자 "그대는 마음에 들지 말아라."야. 세진아 왜겠어? 다른 대상이 지금 뜬금없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문장을 연결하는 게 맞을까? 왜? 앞에 "벗이여"라고 나왔으니까. 세진 이해가? 문학을 읽을 때도 항상 뭐다? 서사처럼, 소설처럼 그래도 합리적으로 읽어. 그래서 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지금 영이 죽어 있지. 그치?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벗에게 그치. 벗아. 너도 마음에 들지 않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말해줘. 얘가 그대에게 나를 마음에 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때? 나의 영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뭐가 있을까? 그래도 현실에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더라? 문학적 개념어에서 현실, 이 현실, 포기하고 싶어, 공부하기 싫어가 아니라 뭐야? 마음에 들지 않아 해라. 돌려서 뭐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극복 의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 전형적인 거야. 그 김수영 씨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번에 작가 연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김수영 시인이 누가 뭐가 나오냐? 그 수능 특강 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감에서도 혹시라도 풀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 나는 혁명을 그 실패하고 방만 바꾸었다. 본 적 있는 사람. 방만 바꾸었다. 그 방 바꾼 사람이 된 사람 있잖아. 그냥 방만 바꾼 사람. 그 김수영 시인이야. 음. 그냥 방만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이 다 뭐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야? 와, 이거 플러스 있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모두 다기 때문에 여기 아래 있는 병치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해. 정의는요? 안 돼. 섬세는요? 안 돼. 이 욕된 교회, 이거 교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교외야. 교회가 뭐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치? 이 도시의 바깥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수미상관이지.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누구야? 활자.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 내가 니들 상담할 때도 몇 번 말해준 적 있는 태도인데 왜 우스워? 이거 자조. 외워.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다. 이해가죠? 나는 별거 없어.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린 날. 제목도 그거잖아, 심지어. 한강물 얼고 눈이 내린 날이야, 그냥.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왜 붙들렸겠어? 한강물이 얼었으니까. 훈련받나 봐. 아니야.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이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똑같은 얘기지. 빙그르르 빙그르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어? 여기서 말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지? 보면서 뭐 혹시라도 뭐 홀스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인간인 이상. 구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부끄러워하지 마.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나시랑 연결지어서 봤을 때 가나지문 마냥 독서처럼 이 말은 뭐겠어? 워드. 뭐 말하는 거야? 무언가 해야 하는 자유로운 말들이겠지. 언강물과 언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배들도 저어가지 못해. 말들도 날아가지 못해. 그래서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르 올겨울 못이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한강 위로 고양이가 다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냥 그런 시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얘도 역시 똑같은 태도가 있겠죠? 자, 조적. 이해 가는 사람 1번, 안 가는 사람 2번. 문학 재밌지 않냐? 지민이 이해 안 가? 어떤 게 이해 안 가? 한번 쳐보고. 난 솔직히 문학이 재밌어. 왜 재미있냐? 출제자가 이 시를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되게 고뇌를 하시는가에 대한 게 그런 약간 출제자와의 약간 장기 두듯이. 어. 왜 자기에 대한 자조적인지 잘 모르겠어? 어. 지금 누굴 비웃고 있지? 배와 말들이거든? 여기서의 말이라는 거는 지금 시적 상황에 비추어 봤었을 때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이라고 봐야 될까? 날아가야 하는데 날아가지 못하지. 그치? 시인들이 이런 시를 썼었을 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독서처럼
무언가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냥. 부정적 현실 상황이라든가 일제 강점기 치하라든가 혹은 군부 독재 시기라든가. 이해 가지? 그러니까 이 배가 저어가지 못하고 말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웃었다. 근데 그 현실 안에 누가 있지? 우리가 있지. 이 정도는 이게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그냥 시 그대로 읽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거 확답을 하세요?" 이건 이놈들아 클리셰지. 이해가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43번 같은 경우에서는 쪼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되게 신기하게도 뭔 줄 알아? 마더텅이랑 실제 2020년 시행의 그 모의 평가랑 번호가 같다? 나만 재밌어? 43, 44, 45인데 실제로도 43, 44, 45였어. 그래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 시간적 표현을 열거했다 이런 거 틀리지 마.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한 건 있어 없어? 있어. 분명 앞에서는 활자는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대는이라고 나왔으니까 호칭 전환은 맞거든. 그런데 경외감 물어봤었지. 경외감. 이거 되게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선생님들이 막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평가원이 지금까지 수능에서 경외감이 맞는 선지라고 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혹시 작년에 수험생들 했던 친구들 중에 그 해설 들었던 친구들 있어? 좀 유명한 쌤들이긴 했는데 경외감을 평가원이 답으로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 저 복숭아꽃 그 살구꽃 그거 경외감이 답일 수 없다. 이런 해설했던 분들이 있었거든. 들어본 적 있는 사람 1 번. 있지. 나만 들은 거 아니지. 꽤 많은 학생들이 나한테 와 가지고 그걸 또 문의하기도 했었었고 나는 그 당시에 경외감이 있다고 당일 날부터 얘기했었고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경외감의 뜻 꼭 외워 놔. 왜? 평가원이 경외감이라는 단어를 꽤 몇 차례 쓰셨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존경하면서 거의 소름이 돋는다. 근데 그 경외감의 조건이 뭐라고? 얘들아 자연의 섭리라든가 숭고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차마 내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무언가를 봤을 때 등골에 소름이 돋는 거. 여기서 외자가 두려울 외자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무조건 "두려움이 있어야 돼."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해 줄 수 있어.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경이감 아니에요? 아니야. 경외감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들 인지를 초월하는 그런 무언가에 대한 감탄과 존경이야. 예를 들어 유관순 열사를 본다고 하면은 경외감이 들 수 있을까? 된다 1 번. 안 된다 2 번. 두려워? 아니야. 하지만 난 경외감이 들 거야. 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 꽃다운 나이에 고문을 버텨가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만세를 외치는 그 숭고미라고 해. 그게 원래 칸트의 미학에서 나오는 거야. 숭고미야. 그 숭고한 모습에서 우리는 경외를 느낄 수 있다라고 그거는 해야 돼. 그냥 그렇게 외워 놔. 알겠죠? 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 이거 얘들아 근데 그냥 원근을 나타낼 때랑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랑 서로 좀 달라요. 지시어는 뭐 말하는 거예요? 지시어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아는 사람? 지시어. 아 이거 화법과장문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 화작하는 양반들. 이, 저 이런 거. 이그 저 어는 아니지 미안해. 아 이그 저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거 은비는 이거 답이 없어서 그냥 찍은 거야? 아니면은 진짜 3 번이 답인 것 같았어?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 있어 없어? 아 시간이 없어서 찍었어. 그게 없어. 여기 있긴 해. 이, 저 이거 말하는 거야. 출제하실 때는 이걸 낸 거다. 그래서 니들이 맞은 거 말고 답이 아닌 애들 있지. 이거 다 잘했거든? 잘했는데 문제는 이 3번 선지도 니들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항상 복습할 때 꼭 필수예요. 그래서 5 번은 동일한 구절을 반복했냐. 이거는 동일한 구절이어야 돼. 얘들아 진짜 동일해야 돼.
비슷한 거 아니야? 어떤 구절이 동일하게 반복되었어 얘들아. 그치. 확실하게 잡아. 마음에 들지 않아라야. 그래 가지고 답이 5 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다음에 44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붙들린 배, 강물에 붙들린 배.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거니? 맞아, 맞아. 강이 얼었으니까 같은 문장이잖아. 이를 통해 시상전개의 계기니. 이거는 앞부분이기도 하고. 그치? 이거는 되게 방어적인 선지잖아. 그렇지. 여기서 당연히 시상 전개의 계기가 형성됐겠지. 저걸 지금 강물에 붙들린 배를 본 순간 이제 앞으로 시의 상들이 이미지들이 전개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서 뭐 틀리려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 시상 전개가 마무리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정도가 들어가야지 뭐 1 번이 틀릴 수 있겠지. 2 번은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거. 맞아, 틀려. "훈련 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이거 맞지? 어. 이런 거 보고 선생님 이거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인 거 어떻게 알아요?" 혹시 이거 고민했던 사람 1 번. "서로 다른 사람의 대화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혹시. 근데 잘 보면 얘들아 서로 다른 사람의 대화라고 이번 선지가 얘기했니 안 했니? 진짜 평가원이 기가 막혀요. 어. 인식했어? 그냥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이라고만 나와 있지 추측을 반박하는 말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뭐가 다른데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거는 대화체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선지야 이번 선지는. 이게 대화인 줄 어떻게 알아요? 평가원도 이게 대화인지 아닌지 그냥 "훈련 받나 봐?" "아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그렇게 들은 걸로 그냥 내 속에서 단일 화자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선지를 만드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간 사람 1 번, 안 간 사람 2 번. 정말 내가 말하지 얘들아 평가원에서 문학 선지 만들 때 진짜 보수적이라고. 여기서 만약 "추측을 부정하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 있을 수 있거든. 그지? 왜? 작은 따옴표 같은 걸로 구분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그다음에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야 이런 건 조심해야 돼. 독서랑 똑같다니까. 야 배가 강물이 얼어서 못 움직여. 이거 내부적 원인이니? 그렇지. 외부적 원인이다. 그다음에 3번 틀린 친구들 잠깐 3번 누가 틀렸던 친구 도망갔어. 야 분명 3번 2 명이었는데 도망간 거 누구야? 은비만 남아 있고 누구야? 어. "현승아 왜 도망가?" 누가 틀렸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야. 갑자기 사라졌어. 그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거 맞아? 시시덕거린다. 서로 모여서 실없이 떠든다. 이거는 시시덕거리다의 사전적 의미야 얘들아.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일단 이 모습 맞아? 일렬로 늘러선 배들 그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다음에 냉소가 드러난다. 냉소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냉소 자체가 비웃음. 그렇지.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답은 3 번. 나머지도 이미 뭐야 이게 충돌하잖아. 내부적 원인과 외부의 힘. 그래 안 그래? 생각보다 그 나머지 선지들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걸 찾는 게 너네가 나중 가면 되게 쉬워져.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감 모의 가서 그렇게 빨리 푸세요?" 나도 물론 이감 하나하나 풀 때마다 선지가 너무 길고 고통받고 그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제 약간 뭐랄까 그 배려가 없거든 사설이. 그래 가지고 나도 힘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 4, 5 번을 이제 하나하나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1, 2, 3, 4, 5번 사이에 서로 충돌 가는 것들 먼저 골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확인해. 그러니까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너네 사설 연습하는 거 3 등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연습하도록 이제 추천하는 이유도 그 여러분들이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이 훨씬 쉬워요. 사설보다 기출이 훨씬 쉬워. 근데 그 쉬운 문제들 토대로 여러분들이 절차가 숙달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속도를 내는 연습이랑 절차가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국어 갖다가 때려 맞히는 거랑은 아예 방향성이 달라. 그냥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항상 절차를 익혀. 앞에 영상들 보면서도 선생님은 어떠어떠한 사고 과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하고 이 정도는 당연하게 아니라고 보고 이 정도는 의심하는가.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5 번은 꽝꽝꽝. 감각적이죠. "꽝꽝꽝이 왜 감각적이에요?"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중학교 때 배워.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나쁘지 않잖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또 뭐야? 꽝꽝꽝. 모든 것. 대화, 말들이겠구나. 그래서 강조가 되겠지. 자, 이거 45 번이 쪼끔 또 까다로웠죠. 많이 틀렸어. 호호. 2 번도 썼고 4 번도 썼고 5 번도 썼네. 아이하이. 자, 우리 틀린 친구들 그 자아 비판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왜 틀렸어? 심지어는 틀리면 안 될 친구들도 좀 껴 있고요, 아직. 음. 자, 자진납세합시다. 자수해서 광명을 찾아봐요. 왜? 왜 못 잡은 것 같아? 너네 뭐 안 했어? 분명 내가 가르친 것 중에 무언가를 빼먹었다야. 음흠. 일단 끊어읽기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다음에 그치. 보기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 해석이 나와 있는 거 그거를 놓쳐 가지고 보기를 참고하지 못했다. 그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얘들아. 보기. 음. "이런 사회에서는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자." 가는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음 여기. 활자가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를 읽었었을 때 활자가 좋아 나빠? 그냥 가시 읽으면 활자는 좋아 나빠? 활자는 어쨌든 간간히 자유를 말하잖아. 좋아 좋아. 좋아. 얘들아 여기서 "나쁜데요."라고 읽으면은 그 친구가 좀 이상한 거거든. 그리고 앞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보기를 먼저 그렇게 빡세게 읽으라고 안 하는 이유가 문제 풀기 전에 혹은 시 읽기 전에 이 앞에서 43, 44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활자가 좋냐 나쁘냐를 안 물어봐요. 그런데 가를 보고 나니까 활자의 상태는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한 상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알아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한 자신을 성찰한다. 근데 얘들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못하여라고 하는 거는 올 아니에요. 못하여야 서로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못하거나 못하고 이런 식은 올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 아니구나. 나는 자유롭게 써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여긴 짧네. 이러한 상황에서 웃음과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준다. 아까 말했던 웃음과 몸짓이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이었었구나. 시를 읽을 때는 몰랐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보기 문제 풀 땐 알아야 된다. 1번 선지.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몰랐어도 이거 보면은 '나의 영이 우스워라?' 어어.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 나쁘지 않군. 응. 이거는 얘들아 보기에서 자조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냥 자신을 성찰한다고만 나왔거든? 보기에서 자조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출제자의 의도. 틀린 거 아니야? 어. 나의 영 보고 우습다고 했잖아. 그런 성찰은 자조인지 아닌지는 니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통합교과 지식이라고. 문학 시간에 포함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는 사람 1 번. 음.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외워 놨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은 맞니? 응.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거. 그치? 나쁘지 않아.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위축된 의사소통. 근데 자신의 참여만으로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 이건 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고 했지. 그지? '아 나는 왜 참여하지 못할까?'인 거잖아 지금 보기에서. 근데 '아 나의 참여만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지금 성찰했다고? 논리적으로 이게 돼 안 돼?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반대야. 왜냐면은 "나의 참여만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이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건 뭐지? 해야 한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1 번이 틀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 번. 재밌지? 항상 말하지만 얘들아 니들 충분히 문학에서 25분 컷할 수 있고 충분히 문학에서 고득점 낼 수 있거든 실수 안 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문학을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스타일들은 외워 놔. 시는 몰라도 돼. 근데 문제 내는 스타일은 외워. 나에서 비웃는 모습, 빙구르르 뒹구는 거 이거 뭐라는 거야? 웃음, 몸짓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라고 지금 보기만으로 끝나잖아. 누구야? 훈이랑 성찬이. 어. 2 번이라고 진짜 믿고 찍은 건 아니지? 답이 없어서 그냥 2번 썼다고 믿을게. 찍었다고. 3 번은 하늘 아래 고요함이 있는 공간. 그다음에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 이 공간들은 딱 봐도 뭐야? 표현할 수 없고 자유가 억압되고 경직되고 의사소통이 제한된다. 고요함, 숨죽인다. 나쁘지 않지. 거기에 나와 있는 거로 우리가 충분히 치환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4번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아야야야야. 그렇다잖아 근데 이거 심지어 저기 위에서. 어.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도 위에 나와 있지. 히히. 그래서 그대로 나와 있지. 그다음에 말이 날아가지 못하는 것도 똑같이 지금 보기에서 나와 있고. 그쵸? 그다음에 5번 선지도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이니 상황에 대한 생각도 어떻게 나와 있어? 여기. 이 상황에 주목한다가 상황에 대한 생각이야. 그리고 나에서 이것도 이 환경을 표현한 거다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는 거다. 음. 이해 가는 사람 1 번, 혹시 안 가는 사람 2 번. 다 이해가? 음. 좋아, 좋아. 다 이해 가는 것 같구만. 혹시라도 이거 다시 보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는 친구들은 꼭 나한테 연락 주고 알겠지? 그 문제를 풀 때 꼭 항상 말하는데 "얘들아 이번이 진짜 이 기출을 보는 건 지금 시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100 일이 좀 쉴 새 없이 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2, 3, 4, 5번 우리 보실 때 어떻게 하라고? 나머지 선지들도 꼭 해설지 가지고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알겠죠?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얘들아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하겠지? 쪼금만 더 버티고 고생이 많아요. 진짜 역대급 더위다 얘들아. 몸 조심하렴. 아직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밖에 나다니지 말고 독서실에서 공부만 해. 옷 껴입고.